안녕하세요. DDR부동산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유료 상담을 했던 좋은 사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어떤 구에 있는 동네인데요. 동네 안에 넓은 단독주택지가 있었는데 1994년도에 다세대 주택을 지으면서 발생된 일입니다. 자, 뒤에 보면 알다시피 마을에 동네 4m 도로가 있고 이 주변에 이제 단독주택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이 필지가 조금 넓어서 여기에다가 다세대 주택 허가를 넣은 겁니다. 1994년에. 연도도 중요합니다. 건축법 우리가 진화과정 다 공부하셨잖아요. 진화과정을 봐야 되니까. 다세대 주택을 지으면서 이 빨갛게 된 부분을 최근에 살펴보니까 이렇게 건축물 대장에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상담 의뢰인은 여기를 자동차 주차장으로 그동안 썼던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최근에 이쪽에 한 채, 두 채, 세 채의 다세대 주택을 짓는 사람이 여기를 이 주차장으로 쓴 부지를 공사 기간 중에 자기들이 뭐 건축자재도 놓고 이렇게 쓰겠다라고 하면서 얼마의 금액을 주고 서로 약정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뭐 주차장 조금 불편하게 안 쓰고 이용료 조금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합의를 해 줬는데 공사가 다 끝나고 나니까 이 도로가 공도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공도라고. 그러니까 공사가 끝날 무렵에 구청에서 직원이 나와서 이 부분은, 이 빨갛게 돼 있는 부분은 현황상 도로이니까 여기다가 시설물을 설치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뭐 합의를 유도하니까 이제 이 땅 주인은 자기 땅이니까 이 경계가 이러니까 자기 땅 경계가 합의를 안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웃 사람들이 이 길을 마음대로 이용을 하니까 여기에다 펜스를 쳐버린 겁니다. 본인 토지의 대지 경계선에다가 펜스를 쳤습니다. 민원이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또 원래 주민들이 살고 있었기는 하지만 땅을 다세대 시행사한테 팔았기 때문에 다세대 시행사는 이리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준공 때 합의가 안 되니까 이 부분을 공도라고 주장을 하면서 구청과 함께 이 다세대 주택 소유자를 이제 괴롭히는 형국이 됐죠. 뭐 공무원이 꼭 괴롭히려고 했겠습니까만 본의 아니게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한테 의뢰하는 사람은 우리 대지 경계선이 여긴데 대지 경계선, 내 대지 경계선에다가 펜스 친 게 뭐가 문제냐. 그리고 여기에 현황도로라고 주장하는 이 땅은 1994년에 다세대 지을 때부터 우리가 주차장으로 썼던 곳이다. 그래가지고 수년 전 네이버 지도를 보니까 실제로 주차 구획까지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주차 구획까지 하얀색으로. 아마 시청에서 동의를 해줬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또 다르니까 거기는 이제 주차관리 쪽이니까 이렇게 주차 구획까지 돼 있는 근거도 있더라고요. 여기다 자기 땅에 주차로 썼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없으면 이 사람들은 진입 통로가 없고 불법이 되니까 급기야, 이건 뭐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만 이 다세대 소유자 말에 의하면 이 부분을 조례도로로, 그러니까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뺏어버리는, 조례도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이용권을 뺏어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해버릴 수 있는 근거가 건축법 45조 1항 단서 2호에 있습니다.
주민이 오랫동안 사용했던 통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소유자의 동의 없이 건축법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위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건축법 44조 1항 단서 2호는 주민이 오랫동안 통로로 사용한 도로로서 조례로 정한 것은 지정도로로 본다 라고 하는 규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 부분을 지정도로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뢰인은 지정도로가 뭔지 뭐 건축 구태선이 뭔지 현황도로가 뭔지 이걸 잘 모르니까 그냥 엉뚱하게만 대응했던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지금 어떤 상황이 있냐면 이 세 채 지은 사람이 이 다세대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이 부분을 코너가 이렇게 좀 가각이 있어야 약 3m 정도 반경 3m 정도 가각이 있어야 진출입이 편하니까 이 부분을 양보하라는 주의토지 통행권을 지금 소송 중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펜스를 쳤을 때는 통행 금지, 통행 방해 금지 가처분을 내가지고 시청에서 뭐 과태료를 매기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걸 철거를 했고 철거가 하니까 그 부분은 문제가 안 됐습니다만 또 이 부분, 이 코너 부분을 자동차가 원활하게 돌게끔 해달라고 주의토지 통행권을 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억울하다고 이제 저한테 질의를 온 거죠. 그래서 세 가지를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 이웃이 진입도로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빨간색 부분을 행정소송을 통해서 없앨 수 있나요? 라고 첫 번째 하나 질문. 두 번째, 주의토지 통행권 이 소송을 하고 있는데 소송에서 이 도로가, 이 골목길이죠. 이 도로가 지정도로가 아니라면 제가 승소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모든 건축허가에는 지정도로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지정도로이거나 아니면 지금 사용승낙을 받아서 도로 지정을 할 수 있거나 그걸 보고 도로 또는 예정도로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건축법 2조 1항 11호에 도로 또는 예정도로를 말한다 그 말은 앞으로 공사될 것, 그러니까 공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즉 이 도로, 이 빨간 부분의 사용승낙을 받으면 문제가 없는 거고 받지 않으면 이 건축의 허가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의토지 통행권 소송에서 도로 지정이 안 돼 있는, 이 골목길이 안 돼 있는 점이 본인들한테 유리하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세 번째, 이웃의 이 다세대 시행사를 두둔하고 있는 것 같은 공무원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이 세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건 죄송합니다만 의뢰인이 뭐라고 하느냐, 이 땅은 내 땅인데, 이 빨간 부분은 내 땅인데 왜 자꾸 구청에서는 이거 막아서도 안 된다고 하고 나무 땅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누구나 쓸 수 있는 땅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건데, 제가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이 다세대 건축물의 평면도를 봤어요. 건축허가 신청한 건축물 대장에 본인만이 뛸 수 있는 배치도 평면도 있잖아요. 그 평면도를 봤더니 이건 다름 아닌 건축 후퇴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뢰인이 건축 후퇴선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이 사안을 통해서 이런 골목길, 4m가 안 되는 도로에 땅을 살고 팔을 때는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동네, 옛날 이런 데 들어가서는 건축 후퇴선이 무섭구나 하는 걸 알고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자, 여기는 어떤 것이었냐면 94년에 건축할 때 당시에 이 앞에 길이 4m가 안 됐고 3m 정도밖에 안 됐던 겁니다. 이 앞에 길이. 이 밑에 골목길도 3m밖에 안 됐고 여기는 2m도 안 된 1.2m 정도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을 정도밖에 지적상 얘기하는 겁니다. 지적도상 지적도의 면적은 너비는 여기는 3m, 여기도 3m, 여기는 1.2m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공부하셨습니까?
이 부분이 2m, 그러니까 깊이가 10m이면 막다른 골목은 도로는 10m 미만이라 하더라도 2m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그것도 현황 도로를 기준으로, 지적상 도로도 아니고 현황 도로를 기준으로, 현황 도로의 지금 현재 현황 도로의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1m씩 양보해라. 또는 여기가 막다른 도로가 10m가 넘으면 3m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깊이가 10m가 넘으니까 양쪽으로 1.5m씩 양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 선만큼은 건물을 못 짓고,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의 대지 면적에서 이 부분이 아예 빠졌던 거야, 아예. 그런데 이 빠진 부분은 내 땅이니까, 지적도상, 등기부상 내 땅이니까 여기다 주차장을 그래서 썼던 거예요. 내가 기부 체납한 적도 없고 내가 몇십 년 동안 잘 썼는데 왜 구청에서는 자꾸 이걸 공도라고 주장을 하면서 나를 못 쓰게 하느냐, 이제 이게 질문인 거죠. 그래서 행정소송으로 없앨 수 있느냐라고 저한테 질문하니까 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내가 다세대 주택을 1994년에 지으면서 건축법 46조에 정해진 건축선, 그러니까 건축 후퇴선에 맞게 물러서고, 그 건축 후퇴선에는 대지 면적이 포함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공중에 떠 있는 선입니다. 왜 그러느냐? 자, 만약에 이 안에가 30m였다. 그러면 이 도로 너비가 3m여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내 필지가 있고 다음 필지가 있고 또 다음 필지가 있고 여기도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있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골목이 30m다. 그러면 이 골목 30m는 현재 현황 도로를 가지고 그 현황 도로 중심선을 그어서 양쪽으로 1.5m씩 이 소유자들이 양보를 해가지고 개축이 할 때만, 개축이나 신축할 때만, 그러니까 한 번에 이 도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아쉬워서 건축허가를 새로 넣을 때 물러서서 후퇴해서 지어야 되는 선이기 때문에 이 30m 도로가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내가 한 15m 정도를 양보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또 다시 1.2m 밖에 안 남았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도로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지정도로도 아니고 이것에 대한 유권 해석은 대법원도 없어요.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재산세는 면제해 줘야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지만 이 부분은 그럼 뭐로, 지정도로로 볼 거냐, 공도로 볼 거냐 말 거냐 판단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걸 주차장으로 사용을 했고 지금 여기를 내 땅이니까 펜스를 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과연 그게 불법인가, 펜스가? 이것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되지만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이나 주의토지 통행권 또는 형법 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 고발이 됐을 때 그때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이건 꼼짝없이 다녀야죠. 왜? 내가 건축법 46조에서 후퇴했던 선이지, 후퇴함으로써 이 안에 도로가 생겨가지고 모두가 편리할 수 있는 공익이 달성됐다면 모를까, 내 앞부분만 지금 양보된 거거든요. 근데 건축법에 의한 내 앞부분은 분명히 내 권리가 없어요. 소유권만 갖고 있지 이용권은 없어요. 배타적 이용권은.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해석의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땅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없앨 수는 없죠. 건축법 46조가 정한 후퇴선은 따라야 되니까. 그래서 행정소송으로 없앨 수는 없고, 다만 이 안에 도로 소유자들이, 그러니까 이 진입로를 이용하는 도로 소유자들이 동의를 해가지고 합의를 하면 이 골목길을 없앨 수도 있죠. 근데 합의가 되겠습니까? 이 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합의가 안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는 이제 이렇게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을 조례도로로 지정을 했다? 이건 심각하게 구청에서 일을 잘못한 걸로 보입니다. 물론 제가 판사가 아니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이런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양쪽 당사자를 불러서, 더군다나 상대방은 다세대 주택 세 채를 짓기 위해서 이 안에 필지를 전부 산 사람이에요. 이 안에 필지를.
그러니까 이 골목길 안에는 지금 없어요. 다른 땅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한 필지 있는데 한 필지는 우물이래요. 우물. 그런데 소유자가 5명으로 돼 있답니다. 소유자가 5명으로. 어쨌든 건축법에는 지정도로가 되든 골목길이 되든 없애려면 이 안에 필지를 가진 사람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이 5명 중에 2명은 동의를 얻었다는데 나머지 3명 동의를 못 얻었기 때문에 이 폐도 결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답은 행정소송으로 없앨 수는 없으나 이 안에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서 이 막다른 도로 자체를 없애버릴 수는 있을 것 같다. 왜? 한 채, 두 채, 세 채 지은 사람이 이 안에 진입로를 별도로 만들어갖고 허가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니 그쪽 허가서를 빨리 먼저 봐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가 되면 서로 좋거든요. 이쪽도 건축우대선이 없어지고 자기 경계대로 쓰면 되니까. 그리고 이쪽은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를 한 사람이 다 사갖고 지었으니까 내부 도로를 이렇게 만들어 가면 되는 거니까요, 자기들이. 그러면 이 건물 가치도 올라가고. 근데 요즘 부동산 경기도 안 좋은 데다가 다세대라는 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주민들 간에 이웃 간에 싸운다라고 하면 분양이 잘 되겠어요? 그래서 빨리 이웃 간에 합의를 하는 것이 제 의뢰인한테도 좋지만 이 사업 시행자한테도 좋거든요. 근데 적당하게 중재를 서줄 공무원이 아마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것 같고. 자, 두 번째 주의토지 통행권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첫 번째는 행정소송을 하면 안 된다. 이건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 아니다. 두 번째는 주의토지 통행권 소송은 어떻게 될 것 같냐 얘기해서 진다. 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양보하는 것은 왜냐하면 내 건물이 들어있는 대지라면 양보하라고 판사도 하기가 쉽지 않죠. 건물을 헐어서까지 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이미 이 부분이 건축 후퇴선으로 지정된 부분이니까, 건축 후퇴선이어서 이 다세대 주택이 대지 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깎아주라고 할 것이다. 재판이 치를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모든 민사라는 건 그거잖아요. 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안 되면 판사 앞으로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만약에 주의토지 통행권하고 여기 건축 후퇴선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주의토지 통행권은 민법 219조에 있는 민사 관련된 재판이고 이웃 간의 상린 규정이고 지금 건축 후퇴선은 건축법에 의한 공법적 규정이다. 그러니까 사법과 공법을 섞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구청에서 좀 나서달라고 하고, 요 부분은 건축 후퇴선 부분은 재판이 지니까 적당하게 빨리 합의해서 끝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금 분쟁의 주차장, 그러니까 이 건축 후퇴선, 이 부분은 1994년에 선친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건축법에 정해진 대로 이격한 것이므로 주차장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는 곳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이제 구청 담당 직원한테 오해를 했다 하고 심하게 했다면 사과를 해라. 정중히 사과를 해라. 공무원한테 잘못한 건 사과하고, 다만 이 건축허가 때 진입로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 엄격하게 다시 살펴봐라. 신청서에. 왜냐? 이 건축허가 때 우리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었죠. 그리고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이 접해야 되는 게라고 건축법 시행령 28조에 있다라고 배우셨죠. 건축물 이 동시에 허가를 넣었는데 이 면면적이 2000제곱미터가 넘으면 600평이 넘으면 이 통로는 6m가 있어야 허가가 되는 것이다. 그럼 건축허가를 어떻게 넣는지 확인해 봐라. 그런데 여기서 바로 들어가게 허가받을 수도 있어요. 건축물이 세 채가 있다고 해도 하나의 건축으로 보고 진입로 하나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이 건축 후퇴선을 통해서 허가를 해줬다면 잘못된 것 같다. 그거 검토해봐라. 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상대방의 어떤 약점이랄까?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내 권리를 찾자.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방어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그 부분을 상대방 건축 허가서를 보자 그래서 못 보면 정보공개 요청이 해야죠.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그냥 무단히 의뢰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뢰인을 무시하지 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의뢰인께서 건축 후퇴선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공무원을 힘들게 했으니까 그 부분은 사과를 하고 다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한번 이웃과 상의를 해봐라. 이렇게 이제 하면서 여기를 지금 건축 후퇴선 부분을 만약에 이것도 제가 확인해 본 건 아닙니다만 후퇴선 부분을 조례도로로 지정했다면 이건 재심의를 하거나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자세히 조사해봐라. 라고 저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겁니다. 우선은 이제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면 다세대 건축 허가를 할 때는 반드시 건축법에 지정도로가 있어야 합니다. 지정도로가 있거나 아니면 지정도로로 만들 수 있는 사용승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건축 허가를 받을 때 건축 후퇴선이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됐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 대지 면적이 제한됐다고 해서 이것이 곧바로 건축법 지정도로와 같은 효력이 있다라고 공무원이 해석을 했다면 그 해석 잘못한 것이다. 비슷하지만 같지는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건축허가가 됐는지 진입로를 그걸 반드시 가서 확인해야 하고 건축법 2조 1항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2장 11호에는 도로 또는 예정도로를 말한다. 그 예정도로라는 건 도시계획시설 예정도로일 수도 있고 다른 허가를 받아서 도로 개설을 위한 허가를 받아서 앞으로 공사할 도로를 예정도로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이 현황도로 건축 후퇴선을 주차장으로 썼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소유권자의 사용승낙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정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이 그러니까 자기 땅으로 이쪽으로 4m 이상을 확보해서 허가를 받았다면 문제가 없으나 이 후퇴선을 포함해서 4m로 4m가 충족됐다고 허가를 했다면 이건 잘못된 것인 것 같다. 확인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건축 준공 때는 어떻습니까? 허가 때 신청된 도면대로 그대로 공사했는지 확인하는 게 준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준공 때도 4m 이상의 도로가 없는데 준공을 해줬다. 연면적이 만약에 6m다, 2000제곱미터 그러면 6m라 그랬습니다. 6m 도로가 없었으면 이건 준공 잘못한 거죠. 불법 건축물일 수도 있고요. 물론 진입로와 불법 건축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허가나 준공 때는 건축법 기준에 맞는 진입도로가 건축법 도로가 반드시 있거나 아니면 확보하는 사용승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건축 아까 조례도로 지정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건축법 도로라고 지정해버리는 즉 사용수익권을 뺏어버리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뺏어가지고 공도를 만드는 누구나 쓸 수 있는 도로를 만드는 무서운 조문이거든요. 무서운 법조문이거든요. 그 무서운 법조문은 엄격하게 집행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심의위원들도 정말 이 도로가 건축 후퇴선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고 뭐 도저히 이 다세대 건축할 때 합의가 안 되고 또는 뭐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어떤 뭐 최소한의 보상 협의를 했는데도 이 다세대 소유자 그러니까 이 건축 후퇴선 소유자가 도저히 협상이 안 되는 뭐 그래서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심의를 통해서 지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런 사전의 협의 또는 어떤 청문
이런 절차도 없이 건축법 기준에 맞는 것 같다고 해서 조례도로로 지정하는 것은 너무 공권력을 심하게 사용한 것 같다. 그러니 그 부분도 잘 조사해서 공무원하고 대화해보고 안 되면 변호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다퉈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인다. 라고 저는 이 안내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느 분쟁이든 민사 분쟁이든 공법 분쟁이든 그러니까 행정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 양 당사자 간의 대화로 풀려고 해야지 법원으로 가게 되면 억울한 나를 위해서 법원이 도와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 대화를 조금 하다 안 되면 그냥 나 소송에서 이겨야지 이렇게 한 사람은 하책입니다. 상책은 공무원을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공무원이 다치지 않을 근거를 서류를 갖다 주면서 공무원을 최대한 설득을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허가를 받아야지 허가 불허하면 내가 그때 고충민원 신청하고 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통해서 내가 권리를 찾겠다? 이건 하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툼은 어떻게든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상책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